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두뇌 브레인 트레이너 소개 시간을 지난번에 가졌는데요. 잘 시청하셨는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과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이 바로 두뇌의 구조와 기능이고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뇌 구조와 기능은 총 6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신경계 구조와 기능, 1, 2, 그리고 지각, 이 생각의 창, 바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데요. 바로 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이런 미각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강은 운동, 그리고 성, 생체 리듬, 섭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5강은 우리 또 중요한 정서, 그리고 언어, 우리 고등 인지라고 하는 언어라든가 이런 사회성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강은 이 변화하는 두뇌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신경계 구조와 기능에 대한 그런 시간입니다. 학습 목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신경계에 대한 기초 정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추신경계의 이런 구조와 기능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뇌와 척수의 보호 장치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막 이런 신경계, 이런 용어들은 이제 막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실 건데요. 그냥 편안하게 일단은 자꾸 반복하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한번 이런 기초 개념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신경계는 이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행동을 지시한다. 뇌는 신체의 기관 중에서 바로 가장 복잡한 기관입니다. 바로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이들 모두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각각의 뉴런은 다른 많은 뉴런들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정보를 소통한다는 거죠. 신경계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뇌의 여러 영역들, 뉴런들이 함께 기능을 해야 합니다. 신경계는 다른 모든 이런 신체 시스템, 예를 들면 심혈관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면역계에 영향을 주고 또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러한 복잡한 신경계는 단순한 것으로부터 진화를 하였습니다. 이런 또 신경계의 이런 구조와 기능은 바로 유전과 환경 모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신경계가 주로 유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후생 유전학이라고 해서 이런 환경의 중요성이 아주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경계 또한 기초 배선은 이런 유전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지겠죠. 신경회로는 이런 배아 발달 시기에 바로 유전자 프로그램에 의해 형성되고 내부와 외부 환경과의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서 수정 보완되고 있습니다. 먼저 감각계는 바로 정보를 이러한 신경계로 가져오고 운동계는 정보를 근육과 분비선에 보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 뇌가 이제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저기에 빵이 있구나. 그걸 뭘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죠.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신경계로 받아들이고 다시 운동을 통해서 내가 빵을 먹어야겠구나. 토끼를 잡아야겠구나. 이런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감각과 운동을 우리 뇌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반응의 경우 바로 뇌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통합하여 반응을 일으킵니다. 뉴런들 사이에서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1000분의 1초가 소요되는 이러한 아주 단순한 상호작용에서부터
또한 몇 달이 걸리는 이런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이런 시간 단위로 일어납니다. 뇌는 바로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 감각을 인지하고 행동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인출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었습니다. 또한 삶의 경험은 바로 신경계를 변화하게 합니다. 이런 유전과 환경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뇌가 고유하게 발달하는 거죠. 또한 상해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손상되기도 하지만 뇌는 종종 또 스트레스, 손상,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됩니다. 신체적 이런 정신적 활동으로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바로 뇌의 이런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같이 읽어보고 계시나요? 네, 같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읽고 적고 쓰고 하면서 할 때 훨씬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지실 겁니다. 또한 말초 이런 신경의 뉴런은 뇌와 척수에 있는 뉴런보다 손상 후에 회복하는 능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중추신경계가 이제 회복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니까 이게 파괴가 되면 회복이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달과 이런 노화의 과정에서 이런 신경세포의 사멸은 바로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부 뉴런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생성되는데 뉴런의 생성은 호르몬과 이런 경험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또한 뇌는 이런 마음의 기초가 됩니다. 추론하고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능력인 지능인 뇌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뇌는 감각되는 것, 감정, 본능, 그리고 기억된 경험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세상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뇌는 경험으로부터 바로 배우며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여 가장 좋은 행동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의식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뇌는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언어는 이런 발달 초기에 배우게 되며 정보의 교환과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합니다. 정보의 교류를 통해 바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바로 뇌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이해하고자 하는 호기심은 바로 인간 뇌의 타고난 특성인데요. 바로 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마음 그리고 지능, 상상 그리고 의식에 대한 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기심을 통해서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이런 놀라운 발견에 이를 수 있을 것이죠. 또한 뇌에 대한 이런 중요한 발견을 통해 건강한 삶과 질병의 치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경계의 기초 이해를 여러 번 읽으면서 어떤 신경계가 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신경계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계 중에 이제 신경과 관련된 계를 신경이라고 하는데, 바로 먼저 우리의 신경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보셨다시피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중추신경계고요. 이제 우리의 신체에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해서 이 말초신경계라고 하는데요. 우리 보통은 우리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우리 뇌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뇌만을 이렇게 신경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가 어떤 지도를 할 때는 주로 뇌에 대한 이 중심을 두고 지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브레인 트레이너를 준비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런 뇌 생리학에 기초한 이런 신경계의 개념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저희들이 보통 운전하시나요? 운전을 하시면 그냥 브레이크가 뭐고 이 드라이버가 뭐고 그런 정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카센터나 이렇게 맡기면 되겠죠. 하지만 카센터에 종사하신 분들은 이런 엔진이라든가 그런 세부 내용까지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를 준비하는 분들은 신경계에 대한
그런 구성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추신경계는 바로 이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이 뇌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중추신경계는 네, 말초신경계와 소통하면서 네, 감각과 운동 등 모든 정신, 신체 활동을 네, 담당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말초신경계는 네, 체성신경과 이 자율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이제 온몸에 분포하고 몸의 감각과 운동을 직접 담당하는 부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신경계를 이제 체성신경 우리가 거기에는 이제 뇌신경과 이 척수신경이 이렇게 있고요. 본래는 이 체성신경계와 우리의 몸의 감각 이 내부에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신경계, 그래서 이제 비체성신경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계다 해서 오히려 이제 이 자율신경이란 이 용어를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체성신경, 이 자율신경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초신경계는 내 피부에 있는 이런 수용기들과 감각을 연결하고 신체 근육들과 운동을 연결하고 또한 이 내부 장기들과 감각, 운동을 연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네, 주로 이 중추신경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 말초신경계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신경계, 우리 중추신경계는 네,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뇌 아주 가장 중요한 이 뇌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양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양손을 들면 양손을 주먹을 쥐어서 딱 붙이시면 네,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뇌의 크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시는 분들이 머리가 이렇게 큰데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 두개골 안에 이제 우리의 자뇌와 우뇌의 크기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우리 뇌 속에 이 정도의 이제 크기가 있는데요. 우리의 뇌는 이제 이 전뇌, 중뇌, 후뇌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이 신경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 뇌의 종류와 이 핵심 기능을 네, 이해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이런 뇌과학을 공부하는데요.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이 뇌는 우리 두개골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이 알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네, 그려보라고 이렇게 많이 권하는데요. 네, 이 뇌를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이 뇌의 기능들을 한번 파악을 하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달 순서에 따라서 후뇌, 중뇌, 이 전뇌로 이렇게 이제 발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다음 중에서 이 전뇌에 해당하는 것은, 전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뇌는 네,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이 대뇌와 이 간뇌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대뇌는 제일 바깥쪽에 이 대뇌 피질, 바로 우리 영장류에서 우리 인간이 아주 발달된 그런 부위인데요. 이제 이 대뇌 피질 부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대뇌 변형계에 대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 대뇌 변형계에 이런 좌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든가 대상외, 해마, 편도체, 기저해 이런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이 간뇌, 이 사이 간자를 써서 간뇌가 있는데요. 또 시상, 또 시상하부, 이 뇌하수체,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1900년도에 막 이런 뇌과학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거를 이제 번역하신 분들이 처음에 이 한자로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 기반의 이런 용어들이 이제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또 영어로도 이제 많이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한글, 한자, 영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내는 덕계와 피계, 그리고 후내는 이 소내와 교내, 연수, 그리고 이 연수와 교내와 중내를 묶어서 이 뇌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 사이간자, 이 간내하고 이 반대로 이 뇌간은 똑같은 용어가 아니라는 것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뇌를 공부하기 전에 인체 면에 관한 이런 용어인데요. 보시면 이제 뇌를 공부할 때 어떤 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느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수평면, 인체를 수평으로 절단하여 이렇게 상하를 나눈 면으로 횡단면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는 그림은 보통 시상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체를 이렇게 수직으로 나눈 면이다. 수직으로 해서 이 좌우로 나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자는 이 바라볼 시자입니다. 앞에서 이 정면에서 딱 바라보면 좌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시상면이다. 그리고 인체를 측면에서 옆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절단하여 앞뒤로 나눈 면이다 하는데요. 이 관은 갓관자, 그리고 닭벼슬 관자, 닭벼슬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 관상면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인체 방향에 관한 용어인데요. 또 신체 정중면에 가까운 위치를 내측, 그리고 먼 위치를 외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의 전면과 후면을 전측과 후측, 그리고 복측과 배측, 복측은 위장 쪽, 배 쪽은 등 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체의 같은 쪽은 동측, 반대쪽은 대측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뇌의 외측 표면에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명칭이 있는데요. 이랑, 고랑, 틈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다시 보시긴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지금 바깥쪽에서 보는 우리의 이제 주로 보이는 것이 이 대뇌 피지를 보는 건데요. 이 대뇌 피지를 보면 이렇게 이제 이랑이라고 해가지고 이랑은 대뇌 표면에서 이 돌출된 부분입니다. 우리 뇌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꾸불꾸불 주름이 펴져 있는 그런 돌출된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곳이 있는데요. 들어간 곳을 이 고랑이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간 홈이다. 우리 고랑 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용어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틈새는 이 고랑이 특히 깊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저기 보시면 중심 고랑이라고 보이시나요? 바로 이 중심 이거를 이제 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구 또는 중심 고랑이라고 하는데 이 중심 고랑을 앞뒤로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심 고랑의 앞에 튀어나온 부위라고 해서 중심 전이랑, 중심 전회라고도 하고 또 그 뒤쪽은 중심 후이랑, 중심 후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중심 전이랑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냐면 바로 우리의 제1차 운동 피질이 있습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는 이 운동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1차 운동 피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심 후이랑에는 우리 몸에 이 신체 팔을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렇게 느껴지시죠? 바로 우리의 이 체감각 기능을 하는 이 체감각 피질이 이 중심 후이랑에 있습니다. 이 캐나다 출신의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인 이 펜필드가 바로 이 외과 수술을 하면서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또 우리 지각에서 그 체감각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그리고 우리 축두엽의 이 상측 두이랑, 이 축두엽에는 바로 이 청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외측 틈새는 이 전두엽과 축두엽의 이 경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측 표면에 이런 들어간 곳이 고랑, 튀어나온 곳이 이랑,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뇌는 아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구분이 되었죠? 네, 바로 전뇌, 중뇌, 그리고 후뇌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전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뇌는 네, 바로 우리 뇌에서 가장 큰 부위인 이 대뇌, 그리고 간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뇌는 바로 이 대뇌 피질과 네, 대뇌 변형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바깥쪽에 바로 이 대뇌 피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대뇌 피질은 이 표에서 보셨다시피 크게 5가지로 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뇌에 관심을 가지신 우리 앱이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은 네, 한 번쯤 다 보셨을 그런 그림이고, 네, 어디 요즘 다양한 곳에서 이런 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대뇌 피질을 이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두정엽, 이 뇌섬엽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공통된 용어가 있습니다. 뭐죠? 네, 엽이라는 게 있죠. 이 엽은 뭘까요? 네, 바로 이 나뭇잎 엽입니다. 네, 나뭇잎을 보면 막 이게 쭈글쭈글쭈글 구름이 이런 주름이 있죠. 본래 우리의 이제 이 뇌가 아주 영장류가 되면서 부피도 이렇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중요성을 진화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사자나 호랑이, 막 공룡보다 네,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네,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이 지구에서 가장 상위에 그런 힘 있는 이런 존재가 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뇌 때문이었죠. 야, 우리가 인간이 이제 체력적으로 약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뇌를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부피가 늘었는데 우리가 어머니의 이 산도를 첨가하려고 하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커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되면서 네, 이제 이 부피를 늘리지 않기로 이렇게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뇌과학자들이 봤더니 이렇게 이런 주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뭇잎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나뭇잎 엽을 따라서 엽이란 명칭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앞쪽에 있다고 해서 바로 이 전두엽인데요. 바로 이 전두엽, 바로 전에 저희가 봤을 때 네, 이 전두엽 중심구 앞에 바로 1차 운동 피질이 있는 걸 보셨죠. 바로 전두엽의 기능의 대표적인 것들을 네,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런 고도의 인지 기능, 판단, 운동계, CEO 역할을 하고 전체 뇌를 네, 관장하고 통제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두엽의 이 발달이 특히나 우리의 두뇌 훈련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현대의 이런 문화라든가 생활들이 오히려 이 전두엽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 아주 자동화된 생활에서 예전에는 하루에 15km에서 20km 정도 성인 남성은 걸었는데, 요즘은 자가용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없죠. 네, 이제 그런 것들, 또 집에서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집 앞까지 음식을 다 배달해 주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어땠을까요? 네, 먹이를 구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많이 움직여야 네, 이 열매도 따고 토끼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네, 우리 진화하고 다르게 이제 이런 편리한 생활들이 우리의 뇌를 더 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네, 후두엽은 네,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요. 축두엽은 청각, 기억, 언어를 담당을 합니다. 또한 머리 위쪽에 있다고 해서 두정엽이죠. 바로 아까 이야기 드린 이 체감각 신호를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두엽과 축두엽의 틈 사이에 이 뇌섬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전뇌에서 이 대뇌, 바깥쪽을 대뇌 피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뇌 피질의 안쪽에 이제 내측 표면에 이 대뇌 변형계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 뇌량, 바로 자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2억 개의 이런 신경 섬유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구를 서로 연결하는 이런 축색 다발인데요. 아주 그 유명한 영화 아시나요? 레인맨에서 우리 더스틴 호프만이 연주한 아주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막 다 애웠죠. 이 킴픽이라고 해가지고 이 킴픽이 바로 이 뇌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뇌를 그대로 이렇게 책을 보면 양쪽을 한꺼번에 애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러우신가요? 네, 부러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신발끈을 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이런 자폐나 그런 특별한 지능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정상적인 기능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대상외라고 해서 대상외, 또 띠랑피질, 띠피질 이 다양한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서의 형성 그리고 정서의 학습과 기억을 담당을 합니다. 또 기저액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또 차후에 운동이나 그런 거에서 이제 또 배울 텐데 우리의 이런 운동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특정한 운동을 이제 명령을 내리는 곳인데요. 또 원하는 운동을 미세 조정하고 또 방해하는 이런 근육을 억제하기도 하는 구조물들입니다. 또한 이제 뇌측 표면에 또 다른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이제 뇌가 공부를 하시면 아마 가장 먼저 만나는 또 구조물들의 하나입니다. 바로 편도와 해마인데요. 바로 피질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편도체, 아주 중요한 우리 생존에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감정과 연결되는데요. 특히 공포나 놀람, 우리가 예전에 뭐 호랑이를 만났다든가, 공룡하고 만날 새는 별로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런 악어를 만나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런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 이 편도체, 조각편자, 복숭아도자, 이 복숭아 씨앗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용어입니다. 이 해마 끝에 바로 이 편도가 붙어 있는데요. 바로 해마는 바로 바닷말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로 이 해마입니다. 이 하이포캠퍼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기억의 형성과 공간 기억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끝에 뭐가 있죠? 바로 이 편도가 있죠. 바로 기억을 잘하려면 이 정서가 편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즐겁고 이런 편안한 환경에서 기억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수강생분들이 막 애워야지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뇌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 기억을 담당하는 것이 해마구나.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뇌에 우리 대뇌를 보았는데요. 이 대뇌 밑에 바로 이 사이간자를 써서 간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메추리알 크기 정도 되는 작은 계란, 이 메추리알 크기가 양쪽에 2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가운데 구조물을 이 시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상은 바로 이 후각을 제외한 이 모든 감각 정보가 통합되는 곳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제 이거를 시상이라고 썼습니다. 시는 뭐냐면 이 바라볼 시자, 또 상은 평상입니다. 평상에서 이렇게 바라본다 이렇게 용어를 시상이다 이렇게 구조물을 붙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시상이 뭐라고 했죠?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이 통합되는 곳이다. 감각이라고 하면 지각, 아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인데요. 저희들이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차가 지나가면 들어본다. 또 맛을 본다. 또 느껴본다. 만져본다. 이 본다라는 용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감각에 이제 우리가 감각에서 지각에서 배울 건데 이 시각의 중요성을 이제 마치 많은 과학자들이 이 보는 것은
네, 마치 만지는 것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상, 이 모든 감각을 통합하는 곳을 시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시상 밑에 이 시상하부가 있는데요. 손가락을 한번 새끼손가락을 들어보시죠. 이 새끼손가락 끝마디 정도 되는 이 작은 부위가 있는데요. 이 시상하부가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뇌하수체를 통해서 호르몬 분비를 통제하고요. 또한 이런 동기화된 행동에 관여합니다. 먹기, 마시기, 체온 조절, 성행동, 싸움 등 우리 몸의 이런 체온 조절, 수분 조절, 그리고 수면이라든가 이러한 네, 생체 리듬을 아주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상하부입니다. 또 호르몬 분비를 통제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네, 이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물들이 네, 우리 간에 대한 네, 기능을 하는 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뇌를 했고 그 이제 밑에 중뇌에 대한 부위입니다. 네, 중뇌는 네, 바로 덮개와 네, 피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덮개는 마치 덮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근데 이 위쪽에 상구, 아래쪽에 하구가 있는데요. 이 상구와 하구가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상구는 네, 안구 운동에 관여하고요. 하구는 청각 정보를 중개합니다. 네, 이 상구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시각 정보의 한 10% 정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맹인들한테 물체를 앞에 이렇게 놓으면 이게 좌측에 있는지 우측에 있는지 맞출 수가 있는데요. 그걸 맹시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상구의 역할이고 또 우리 홍채 수축 등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치면 이 병원에서 바로 눈에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죠. 바로 이 네, 눈의 안구 운동이 지금 이 중뇌가 이렇게 이 뇌관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적혈, 흑질 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수위 운동이라든가 의식, 기분, 기쁨, 고통 등을 네, 조절하는 구조물입니다. 네, 흑질이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운동에 또한 중요한 역할. 또 치매 중에서 운동성 장애인 바로 이 파킨슨 질환이 바로 이 흑질의 이런 도파민의 분비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네, 바로 이런 중뇌, 덮개와 피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뇌는 전뇌와 척추 상호간에 정보가 전달되는 이러한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감각계, 운동 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뉴런이 존재하고요. 중뇌 덮개는 상구, 하구로 분화됐고 아까 상구는 안구 근육에 분포하는 이런 운동 뉴런과 시냅스 연결이 되어 안구 운동을 조절합니다. 하구는 청각 정보를 중개해주는 중요한 구조로 시상을 통해 피질로 전달이 됩니다. 중뇌 피계에는 바로 흑질, 적혈이 있으며 수위 운동의 조절에 관여하고요. 중뇌에 산재한 이런 다른 세포군은 중추신경계와 광범위하게 연결이 되어서 의식, 기분, 기쁨, 이런 고통 등의 조절에 관여를 합니다. 네, 중뇌 다음에는 뭐였죠? 네, 후뇌였습니다. 잘 아시네요. 네, 대답하셨죠? 네, 후뇌 구조는 네, 이제 교뇌, 연수, 소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뒤쪽에 우리 뇌 뒤에 있는 작은 뇌다 해서 소뇌. 네, 이제 소뇌 같은 경우 우리 뇌의 무게는 뭐 10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이 신경세포는 무려 300억 개, 또 어떤 연구자들은 400억 개 있을 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운동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뇌는 이 다리 교차, 네, 우리 다리 같은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바로 이 생명 유지에 바로 이 필수적인 여러 반사 조절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금 호흡을 하고 싶으셔서 하시나요? 저절로 하죠. 바로 우리 연수가 또 심장 박동도 그리고 구토나 재채기 등 바로 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이런 반사 조절을 하는 곳이 연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뇌는 교뇌, 연수, 소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제 중뇌를 통과해서 아래로 하행하는 축삭의
90% 이상이 교내에 있는 바로 뉴런과 시냅스를 이룹니다. 그리고 교내 뉴런은 모든 정보를 반대쪽 이런 손해로 전달을 합니다. 네. 이 교내는 대뇌피질을 손해로 이런 연결하는 이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는 중요한 운동 통제 센터로 이 척수와 교내로부터 온 대량의 정보를 축삭을 통해 받아들여 운동의 이런 목적에 적합한 근육 수축의 순서를 계산을 합니다. 손해가 손상되면 이런 협동 운동이 잘 안 되고 또한 정확한 운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까 연수는 척수 바로 밑에 위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호흡이라든가 심장 박동, 구토, 침 분비, 기침, 재채기 등과 같은 생명 유지에 이런 꼭 필요한 여러 반사를 뇌신경을 통해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네, 뇌에 대해서 전뇌, 중뇌, 후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수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척추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척수신경을 통해 뇌 신체 각 부위와 연결합니다. 이 척수로가 있는데요. 정보를 뇌로 전달하고 또한 뇌로부터 정보를 척수로 전달을 합니다. 척수의 이 회색질은 감각 정보를 분석, 근육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자율 반사 조절을 합니다. 이 백질은 축삭 다발이 존재하고요. 축삭 기둥에 위치합니다. 배측 기둥, 복축 기둥, 외축 기둥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제 이 뇌는 바깥쪽이 회백질이고 안쪽이 백질인데요. 이 척수는 안쪽이 회백질이고 바깥쪽이 이 백질로 반대라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중추신경계를 배웠는데 한 가지 더 우리 뇌와 척수의 이 보호 장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막과 뇌실계인데요. 자, 우리 아까 주먹을 이렇게 딱 쥐어가지고 우리 뇌 속에 이 두개골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뇌는 어떤 조직일까요? 아주 단단한 조직이 아니라 아주 두부처럼 이 푸딩처럼 아주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우리 머리를 한번 만져보실까요? 머리 만지면 아주 단단하죠. 네, 우리 뇌는 이렇게 단단하지 않고요. 지금 이 두개골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골로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우리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온 뼈로 이 보호하는 곳. 왜 이렇게 보호를 했을까요? 바로 우리 뇌가 그만큼 약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뇌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아주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머리에 자극을 주거나 그런 아주 사소한 자극들도 이 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꼭 자극뿐만 아니라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뇌에 아주 심한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뇌는 아주 정보에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이 두개골로 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개골로만 우리 뇌를 보호할까요? 네, 아닙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뇌막, 자, 경막, 지주막, 유막으로 둘러싸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몇 층의 막으로 보호를 하고 있죠? 자, 바깥쪽부터 경막, 지주막, 유막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경막은 바로 두꺼울 경입니다. 그리고 유막은 약할 유자. 바깥쪽에 이게 경막. 그리고 중간에는 이 지주막. 이 스파이더맨이 손에서 나오는 게 뭐죠? 거미줄이었죠. 거미줄에 스파이더맨이 딱 떨어지면 다치나요? 안 다치나요? 안 다치죠. 바로 우리 뇌 속에도 이 거미줄 막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지주막이라는 거죠.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체가 진화를 통해서 두개골 그리고 경막, 지주막, 유막으로 이렇게 보호를 했습니다. 와, 이 두개골 그리고 삼층막 이렇게 이제 보호를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보통 2층이나 이런 데서 떨어지면 어떠나요? 막
더 높은 곳에 떠지면 생명에도 위협을 느끼죠. 이렇게 다치죠. 근데 네, 우리 2층 높이에서 물에 떨어지면 어떠시나요? 네, 괜찮죠. 이 부력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몸을 네, 보호를 해주는데요. 또 우리 뇌도 이 지주막과 유막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물과 같은 이 뇌 척수액이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 뇌가 네, 물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네, 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우리 걸어 다니면서 느끼는 뇌의 무게는 약 50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경막 바깥쪽에 단단한 막, 네, 지주막, 거미막 형태로 중간에 위치하고 유막은 뇌와 척수 표면에 붙어 있는데 바로 이 지주막과 유막 사이의 빈 공간을 지주막 하강이다. 지주막의 아래에 이 빈 공간이다. 해서 유막과 바로 이 지주막 사이에 공간으로 이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습니다. 한 125ml 정도의 네, 이 물로 채워져 있는데요. 바로 이 뇌척수액은 갑작스런 이런 뇌 운동에서 기인될 수 있는 중추신경계에 대한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와, 우리 뇌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를 했다는 것 놀랍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 뇌척수액이 들어있는 4개의 공간이 있는데요. 이 외측 뇌실, 그리고 3뇌실, 이 4뇌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뇌실은 뇌 안에 이 빈 공간으로 바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방 2개의 외측 뇌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제3뇌실에서 사슴 뿔과 같이 뻗어나온 구조로 제3뇌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 3뇌실과 이 4뇌실을 연결하는 중뇌 수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뇌척수액은 이 혈액에서 추출되는데요. 바로 뇌는 단백질과 포도당을 함유한 이 뇌척수액을 통해서 또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네, 또한 뇌척수액은 이 맥락총이라는 이 특별한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맥락총은 4개의 뇌실 모두에서 이 돌출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뇌와 이런 척수의 보호장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뇌척수액은 바로 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데요. 전체 용량은 약 125ml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반감기, 이 반이 이 교체가 되는 시기가 바로 약 3시간입니다. 이 뇌실계의 이 뇌척수액 용량의 이 반이 이 새로운 이 뇌척수액으로 대치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이제 3시간 정도 된다는 거죠. 이 뇌척수액은 바로 측뇌실의 이 맥락총에 의해 생성되어서 이 3뇌실까지 네, 흘러갑니다. 이 3뇌실에서 이 뇌척수액이 네, 더 생성되어 중뇌 이 수도관, 중뇌 수도를 통해서 이 제4뇌실로 흘러가고 여기에서도 이제 뇌척수액이 더 생성이 됩니다. 이 뇌척수액은 네, 뇌를 네,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하관과 네,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네, 이 작은 네, 구멍을 통해 이 제4뇌실로 이렇게 네, 빠져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뇌척수액은 바로 이 중추신경계를 네, 둘러싸고 있는 이 지주막 하강을 통해 흘러가서 혈액 공급 체계로 네, 재흡수가 됩니다. 네, 네, 이 뇌척수액 그리고 우리의 뇌막 와 놀랍지 않으시나요? 네, 우리가 이 뭐 단세포로부터 수억 년의 이 진화를 통해서 우리의 뇌가 현재 만들어졌습니다. 뭐 우리의 선조라고 알려진 최초의 선조라고 알려진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한 300~400만 년 전에 이 지구에 출현을 했는데요. 이 생존을 위해서 네, 우리 뇌가 진화를 하면서 이 뇌의 이 중요한 구조물 전뇌와 중뇌, 후뇌를 만들어냈고 이 전뇌에는 네, 바로 이 대뇌피질 또 대뇌 변형계 또 그리고 간뇌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또 중뇌 또 우리 뇌 뒤쪽에 있는 우리의 소뇌 네, 무게 10분의 1밖에 하지 않지만 150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네, 우리의 신경세포가 300억 개 이상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들 네,
그리고 네, 우리 중뇌, 뇌교, 연수에 대한 부위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꼭 자격증이 아니라 뇌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들,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현대의 이 발달된 문명들이 오히려 우리의 뇌를, 진화를 퇴색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대뇌, 이제 우리 전두엽 이런 부위들이 잘 안 쓰이고 있고, 우리 진화를 통해서 수백만 년 동안 많이 움직이고 먹이를 찾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움직였는데, 이제 우리가 막 산업혁명 이후로 이렇게 이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활하게 이제 공급이 되면서 또 지식산업 사회로 하게 되면서 그런 움직임을 줄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뇌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기를 한 거죠. 또한 아까 호랑이나 이 사자를 만났을 때 우리 편도가 이런 놀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 호랑이를 만날 환경이 아니죠. 근데 현대에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에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 뭔가 자극을 주는 것들, 우리가 요즘 막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 막 집을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뇌에서는 다 스트레스, 이 편도를 자극한다고 이렇게 우리 뇌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뇌가 이제 제대로 활성화된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데, 이제 그런 현대 산업하고 연관되어서 이게 우리 뇌가 이제 기능을 못하면 그런 스트레스를 호랑이한테 잡혀 먹는다, 그렇게 반응을 해서 굉장히 이런 과도한 공황장애, 우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이제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은 바로 이 스스로의 이 뇌 기능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레인 트레이너 이런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뇌에 대한 공부는 정말 이 100세 시대 때 누구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뇌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예전에는 뇌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이렇게 쉽게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뇌를 스스로 훈련하는 법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중추신경계와 이런 뇌의 막에 대한 보호 장치를 배웠는데요.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또 중요한 이런 방법이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해하는 문제들이 과목별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자, 신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우리 처음에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자, 유전과 이런 경험의 차이로 각각의 뇌가 고유하게 발달한다. 인간의 복잡한 신경계는 단순한 것으로부터 진화했다. 맞나요? 발달과 노화의 과정에서 이런 신경세포의 사멸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중추신경계의 뉴런은 말초신경의 뉴런보다 손상 후에 회복하는 능력이 더 크다. 맞나요? 일부 뉴런은 전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생성된다. 4번 아까 이 중추신경계가 말초신경계보다 회복하는 능력이 더 적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경계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신경계는 우리 아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되어 있죠. 틀렸네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틀렸네요. 자,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자, 중추신경계는 머리와 온몸에 주로 머리 쪽에 이렇게 머리와 척수에 분포되어 있죠.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있다. 답이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맞추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집중을 딱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경계는 후뇌, 중뇌, 전뇌 이런 발달적 구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신경계 기초 이해에서 우리의 삶에 바로 우리의 이런 신경은 너무나 중요한 부위다. 우리의 삶과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뇌의 중요성은 더욱더,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성인병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드렸죠. 바로 중추신경계는 뇌와 간뇌, 그리고 뇌는 전뇌, 중뇌, 후뇌, 그리고 전뇌는 대뇌피질, 대뇌변형계, 그리고 간뇌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바로 이 대뇌피질, 대뇌변형계, 간뇌 등의 이런 전뇌 구조로 영장류에서 바로 크게 진화되었다는 것. 특히 대뇌피질에 바로 이 전두엽, 주정엽, 촉두엽, 후두엽, 그리고 뇌섬엽까지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대뇌 심피질이 가장 크게 진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바깥쪽이 두개골, 그리고 그 밑에 몇 층막으로요? 3층막. 순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바깥쪽이 경막, 그리고 지주막, 그리고 안쪽이 유막, 그리고 지주막과 유막 사이에 또 뇌척수액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 뇌와 척수의 보호 장치로 이런 뇌막과 뇌실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좀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뇌에 대한 흥미를 좀 더 갖게 되는 계기가 되셨나요?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면서 뇌와 친해지시고, 그리고 이런 구조물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뇌 구조와 기능 첫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 다시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의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